사실 저희들이 이맘때쯤에는 지식재산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10대 뉴스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대 뉴스 발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10대 뉴스에 대한 선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도 자료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0대 뉴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주요 이슈라고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들이 2017년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10대 뉴스를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10대 뉴스가 아니고 주요 이슈라고 발표를 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으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정상 조금의 차질이 있어서 10대 뉴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못 드린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게 내용은 동일한데 발표나 절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대 뉴스가 아니고 주요 이슈로 10가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대 이슈와 관련돼서 10대 뉴스나 주요 이슈와 관련되어서 올해 가장 큰 테마와 주요 안건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뭔가 눈에 보이거나 이게 뭔가 이게 잡히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기술이 총망라된 부분이다라는 느낌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른 어떤 차원의 기술 구현이 가능해지는 사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혁신기술의 경쟁력, 이것이 올해의 가장 큰 화두였고 이게 첫 번째 이슈로 뽑히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재산 혁신 기술의 경쟁력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발표 시간 10분밖에 없어서 짧게 그냥 화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워낙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로서 두 번째 이슈로 뽑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특허 출이나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미진하더라.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 건수만 2016년이긴 합니다만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뽑아보았지만 미국이 24,000건 정도고 일본이 4,000건 정도 되는데 한국은 2,0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결국은 이 AI와 관련되어서 지식재산 부분에서 그런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으로서 특허가 출원해야 되고 보호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 그래서 지식재산에 인공지능을 지식재산과 접목을 해서 뭔가 기술이 출원이 되고 그 기술이 좀 더 나은 산업 발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 해서 이게 큰 화두로서 두 번째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매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름이 가운데 중자에서 이게 나라 국자를 쓰면서 자기들은 항상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센터와 관련되는 중국의 입장이 지식재산 쪽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는 작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지식재산 관련돼서 가장 침해가 많은 국가고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뒤진 국가라고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소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중국 시스템들은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의 지식재산 교육을 중국 내에서 실시를 하고요, 자기의 제도를 주변 국가들에게 이식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식재산의 전체의 어떤 핵심이고 중심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도 그 대응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라는 어떤 정책들을 펴면서 그 정책의 뒤안점이 되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지식재산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었던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되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아주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인데요. 일본의 4차 산업 관련되는 지식재산 정책은 중국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력 양성이나 인재 양성 쪽에 조금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인재 양성이나 인력 양성 쪽으로 조금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AI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운용하거나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우선하다는 정책을 일본 쪽은 4차 산업의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정책 강화 부분을 하나의 이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것이 공유시장 경제와 지식재산의 상생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사실은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독점 배타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산업, 그 국가의 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지식재산의 독점 배타권을 너무 강조하면 결국은 산업 발전의 후퇴의 또는 그 단점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오픈 소스라든지 하는 방식을 해서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부분의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어 온 것이 올해의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관련돼서는 공유시장이라든지 또는 상생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게 전제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이제 2017년 6월 14일 제52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서 발표하신 내용으로서 화두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되어서 5년 이내에 1조 원 시장으로 확대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한 3,5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금융을 5년 이내에 1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식재산이 경제의 밑거름이고 지식재산을 통해서 또는 그 지식재산을 시장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올 상반기 마지막 부분에 조금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해서 1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하면서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되는 이야기나 논의들이 많이 전제가 됐고 확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곱 번째 관련되는 부분은 지식재산을 통한 창업 기반 조성인데요. 중소기업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인데 이 부분은 뭐 신정부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성격을 시키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소기업 정책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강하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한몫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앞에서 전제가 되긴 합니다만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지식재산 전략을 제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해서 지식재산 전략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이 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올해의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지식재산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인데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논의가 되기는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했을 때에 결국은 창업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지식재산을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시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밑거름을 지식재산으로 삼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논의가 되었던 게 이게 이제 우리 신문지사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2017년 1월 20일 날 신문에 발표되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컬컴에 대해서 1조 3천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용이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하면서 컬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해서 이제 1조 3천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이제 컬컴에서 불복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컬컴하고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컬컴과 관련되는 이게 물론 중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뭐 여러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역시 퀄컴 관련된 1조 3천억의 소송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퀄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따로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우니까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만 1조 3천억에 대한 소송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게 되는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지식재산과의 관계가 따로 새로이 정립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요 이슈라고 선정한 것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부분입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논의들은 2011년 11월 달에 유럽 특허 통합법원 제도 초안이 유럽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었는데 이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은 2017년 이맘때쯤은 이미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발족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영국이라는 국가가 블랙시트를 하면서 이 통합법원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문단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통합특허법원의 협정은 13개국의 비준이 있으면 협정이 진행이 되어서 통합법원에 대한 설립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가 프랑스, 영국, 독일은 그 국가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을 반드시 포함해서 13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으면 통합특허법원은 설립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4개 국가가 비준을 했지만 문제가 생긴 것이 독일과 영국이 아직 비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의외로 블랙시트 부분이 있었지만 의외로 현재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영국의 경우는 블랙시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는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통합특허법원을 만들어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블랙시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은
영국하고 유럽 통합 특허 법원과의 새로운 조약이나 새로운 조문의 해석에 따라서 같이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영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독일이 헌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비준한 내용에 대해서 비준한 내용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현재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은 진행 중인 상태. 이게 어쩌면 내년 이맘때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2018년에 통합 특허법원이 설립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건 수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달기를 통합특허법원 설립 지연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였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자체가 독일과 영국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이슈로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2017년에 있었던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선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